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대장동 버스 운행자로 굉장히 유명한 최인식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금기어죠. 누구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광주 유공자 문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최인식 선생께서는 대장동 버스를 끌고 지난 대선 때 대선 현장을 누비면서 이재명 후보가 마련했던 메타버스하고 치열한 대결을 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극렬한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애국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은 참 누구도 다루기 불편한 5.18 광주 유공자 중에 지금 많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가 문제지 않습니까? 더 탐사라고 하는 매체에서 그런 매체들이 자꾸 무리한 언론을 빙자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데, 가짜 유공자가 있다면 이건 진짜 또 문제가 아닙니까? 단도직입으로 가짜 유공자가 있습니까? 가짜 유공자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가짜를 진짜 그 80년에 도청에서 그때 이제 그 최후까지 결사항전을 했던 이제 그 진짜들이 있죠. 가짜들이 있다는 건 그 5.18 내부에서 우리 우파 진영보다 더 먼저 문제가 됐던 일입니다. 네, 그 5.18 저도 이제 이것저것 기사 읽어서 대충은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 광주에 있을 때 이제 특전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그 사수를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들은 살아서 누가 끝까지 항전을 하자 그랬고, 누가 거기서 항복하자 그랬고, 누가 불참했는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5월 최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전에 수배자로서 튀어야 될 사람들은 있죠. 스스로 서로 숨겨줬다고요. 그 있죠. 도망을 시켜주고 이랬고, 최후까지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진짜들이 이 가짜의 문제를 오래전에 벌써 20년 전부터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관계 당국에도 고소 고발도 하고 했는데, 왠지 이것을 수사가 제대로 된 적도 없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처음에 유공자가 될 분들은 다 진짜들은 유공자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마지막에 이제 8차까지 지금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광주 그 보상법이. 이 8차가 또 새로운 유공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죠? 그 유공자를 또 이제 다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 신고라는 거는 그때 뭐 문서가 있고 한참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되게 인후 보증으로 하는 거죠. 다 지금 인후 보증으로 하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도 했다 그러면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후 보증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사람만 인후 보증이에요. 그야말로 인후 보증이에요. 인후 보증이고, 당시에 그 초창기에 그 가짜라고 되어진 사람들이 광주 병원에서 서로 인후 보증을 통해서 가짜 입원을 해가지고. 광주 병원은 누가 운영하는 거죠? 그런 뭐 전남대학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하필이면 광주 병원에서 민간 병원이 있어요. 민간 병원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허술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희생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전남대 병원도 있고 조선대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이 있는데 왜 광주 병원만 거론이 됩니까? 그 병원이 광주 병원의 그 이제 그 허름한 민간 병원, 거기에서 이게 이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광주 병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광주가 아니고 남광주 병원이라는 데서 저는 5.18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광주에 그 당시에 없었는데 5.18 하면 광주에 당시에 있었던 사람만 5.18 유공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이 김대중 내란 문제와 확장됐죠. 이게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 김대중 내란 음모 거기에 연루된 분들이 다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가 됐는데, 그래서 요걸 5.18 실제 유공자들도 이 문제를 민주화 유공자냐 광주 5.18 유공자냐를 좀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기도 해요. 지금 이번에도 같이 이제 이 가짜 문제를, 사실 저는 이쪽에 우파라고 해서 꼴통 쪽에 태극기 부대에 줄 섰다고 그래가지고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 우리 이제 동기들도 있잖아요. 얘네들하고 이제 거래를 끊고 안 보고 사는데,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저한테 왜 당신은 이 가짜 문제, 저 지금 우파에서 말하는 가짜는 저 가짜로는 틀렸다는 걸 당신은 알지 않느냐, 좀 얘기를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만나게 돼서 오케이. 이 일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주 유공자를 90년부터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네. 자꾸 수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8차에 걸쳐서 이번에 8차 그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뭐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먼 기간. 이제 그 신고 기간, 유공자 신고 기간을 연장을 또 하는 거예요. 내년 23년 내년 7월까지인가로 연장이 또 됐습니다. 또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차인데 또 9차, 10차 얼마나 더 갈는지는 이게 정말 왜 자꾸 연기를 하죠? 모든 게 한번 룰이 만들어서 자꾸 연기하면 그 무슨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게 들어오게 문을 열어달라. 왜 열어주는 거죠? 자기도 유공자인데 유공자가 못 됐으니. 진짜 그 참여자들은 좀 억울할 텐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계속 문제를 오케이. 제기하고 그럼 있죠. 이 사건은 분명히 터집니다. 예. 이거는 자체 모순 때문에 터집니다. 이거는 지금 최 선생님이 문제 예. 제기하고 저도 이걸 다루려고 하지만 이건 터집니다. 정말 제가 분노하는 대목은 보훈처, 이 국가보훈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가짜 유공자를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거는 가짜인지 왜 이렇게 되고 보훈처가 심사 안 해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왜? 5.18 문제만 나오면 수사 자체도 안 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됐죠? 지금 정부 가서 행정부 가서 뭐 하나 하려면 얼마나 빡빡하다는 거 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5.18 어떤 급행료도 때법에 줘야 대해서는 되고, 어? 때법에 대해서는 그 손대봐야 자기네들 그냥 날 벼락 맞을 가능성만 있고 하니까 위험을 피하려고 우리가 전쟁 직후에 참전 용사들, 상위 용사들이 네.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보수 세력이었는데 그 참전 상위 용사에 대한 비난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랑 거의 같은 현상이 거꾸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광주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광주 하죠. 진짜들 속에서 하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분들도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광주 5.18 유공자가 국가유공자 헌법에 지금 수록을 하네 안 하네 하는데 이 난리인데도 어떻게 국가보훈처는 손을 놓고 있고 지금도 이 보훈 유공자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어떻게 광주광역시한테 줍니까? 자, 그렇게 사무 이전이 가능한가요? 법으로 가능한가요? 특별법 같은 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법에 이제 위임을 받아 하는 걸로 해서 위임을 하다 보니까 광주시까지 국가 유공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하라. 거기서 하는 거예요. 향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하네. 독립유공자라든지 6.25 전쟁 참전 용사도 그렇게 하나요? 그건 지금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걸로 봐요. 그거는 광주 5.18 문제.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광주시에서 하는 거죠? 예, 광주시에서 그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에서 그러면 뭐 심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러면 적어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는 다시 재심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 하면 끝이네요. 광주에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한 번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번 신청해서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격 요건을 갖춰가지고 3번, 4번, 5번, 7번째 된 사람도 있고. 그럼 전부 보상금 타먹으려고 하는 전문적인 꾼들이 있는 거네요. 이제 그 보상금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 이권 사업이 있어요. 수의계약 사업이. 그래서 그 광주에 이번에 그 큰 그 건설 회사 그 무너진 붕괴 사건에 그 지금 감옥 가 있는 뭐 현대 아이파크. 네, 거기에도 다 개입이 돼 있잖아요. 하청업체에 네. 들어가 있죠. 다 보고는 있습니다. 네, 각종 이권이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공자들이 그런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챙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그냥 복마전이 돼가지고. 그럼 왜 이제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왜 광주는 그렇게 됐죠? 뭐가 문제죠? 하나의 그 구조적 토착 비리화해서 고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거기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거기도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내부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실력 있는 정치인들도 광주 이 문제는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안 건들죠. 예, 안 건드리고 어떤 분은 광주의 지금 유력한 정치인의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것과도 다 이 관계가 돼 있습니다. 예. 복마전이네. 예, 복마전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아까 인후보증 얘기가 나왔는데, 인후보증을 하더라도 A, B, C, D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후보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후보증을 해준 분이 그게 가짜인 줄 알면서 누구 부탁을 받고 자기가 인후보증을 해줬다고 그분이 지금 진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남광주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던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했다는 얘기죠. 네. 거기서 했는데 인후보증을 해줬는데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보증을 해가지고 계속 숫자가 양산됐고 그네들이 지금 현재의 광주 5.18 희생자의 주요 사업을 정부를 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주도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병원들이 들으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압니다. 우리나라 큰 네. 병원들이 있고 작은 병원들이 있어요. 장원병원들은 그것도 이제 생존 전략이지만 뭐 교통사고 환자 뭐 특화를 자꾸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환자가 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렇죠. 남광주 병원이 그 병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병원에서 아니, 유독 많았다 그러면 장기간 입원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 제가 지금 오늘 아직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범죄 기록들 그리고 심지어는 5년 6개월씩 감옥을 살고 나와서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275일간 입원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때문에 입원하는 사람이죠? 남광주 병원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상입니까? 무슨 총상은 그냥 어디가 아프다고 그냥 떼쓰는 병 있잖아요. 왜 옛날에 교통사고 나면 들어두어서 합의 볼 때까지 환자 아니에요. 합의 봐서 보상금 받으면 그 다음부터 총상하면 수술하고 뭐하고 해서 보통 한두 달이면 나가요. 지금 이거를 가짜라는 것을 전체 털어가지고 의심되는 사람들은요. 자, 경찰에 감옥 간 수사 기록 털어보면, 전과 기록 털어보면 오케이. 그 조서에 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부상자는 병원 저거 털어보면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네. 근데 275일 입원했던 사람이 나중에 인후보증으로 유공자가 됐다. 유공자가 그것도 됐고. 90년 이후에 입원했다 이건가요? 네. 그럼 그때 뭐 맞거나 총상 입은 게 후유증이었다 그런 증거가 있나요? 없죠. 그런 게 허리 아픈 거는 뭐 그냥 그 인후보증을 서준 사람한테 왜 서줬냐 했더니 잘 아는 그 지인이 와서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는 보증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럼 잠깐 그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자체를 국가기관이 이렇게 가짜 논쟁이 심하고 국가유공자가 국민 세금으로 가짜 유공자를 먹여 살리는 이 문제가 이게 국가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걸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가. 문제 많죠. 그런데 좋죠. 어떻게 국가 유공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 그걸 그러면 방치할 수가 있느냐. 인후보증으로 해서 유공자가 되면은 내가 법인을 차려갖고 공사를 따내는데 유리한 게 있어요? 그럼요. 그게 아니라 아예 광주 5.18은 이제 5.18 광주 유공자는 세 개가 있어요. 유족회가 있고 부상자회가 있고 유공자회가 있습니다. 다 지금은 이제 공법단체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부 수익이야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동안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계약, 정부 걸 수익계약한다. 그렇죠. 이제 기관 단체 이익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경쟁 입찰을 안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저 광복회 회장이 뭐 어쩌고 하면서 광복회가 임의로 받았던 수의계약이 있었죠. 커피 전문점. 그런 네. 식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주차장 광주 시내 국회 뭐 하고 뭐 저기 광릉수목원에 뭐 하고 그런 사업도 그렇고 그 저기 광주에 뭐 철거민 건인의 뭐 철거 문제라든가 건설 현장에 이런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비롯된 뭐 거는 이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쓰레기 청소 뭐 이런 거 그냥 그렇죠. 다 받을 수 있죠. 큰 그렇죠. 거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못 받고. 그렇죠. 오케이. 그거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뭐 누가 받고 그건 이제 그 수익 사업은 다음 문제고 우리가 이제 가짜 논쟁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헌법의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가짜로 봉사를 하고 실제로
진짜 5.18 유공자들이 이걸 밝혀달라고 하는데도 이 정부가 이렇게 모른 체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그분들이 진짜가 요구한 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나? 문재인 정부 때도 했죠. 아니, 그 전부터 했습니다. 아니, 그런 분 중에 20년 전부터. 어떤 분이 동아나 조선 같은 유력지에 칼럼 형식으로, 고발 형식으로 글 쓴 적은 있나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월간 조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간 조선에서 한번 상당히 비교적 상소하게 이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한 건 좋은데 진짜 유공자 누군가가 가짜가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 글을 딱 써줘야 권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저분들이 나를 찾아와서 같이 이 가짜 척결 운동에 좀 나서달라고 함께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내가 광주를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의 5.18 진짜 단체들을 억울해하는 분들. 그분들은 약점 없나요? 저는요, 제가 기자를 하면서 보면 부정이 드러나는 거는 진짜들이 일어나서 되게 뒤집더라고. 근데 진짜들이 가짜들한테 오염돼 있으면은 말만 흘리고 뒤집지 않더라고요. 일부 진짜가 거기에 이제 좀 함께 동업을 하죠. 그게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은 있는데 그 문제는 나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해봅시다. 우리가 뭐 진짜 가짜를 가려서 국민 세금으로 가짜 국가 유공자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야 될 게 대장동 게이트에 의해서 문재인의 대북 게이트, 그다음에 이제 광주가 이게 제대로 광주 유공자 게이트가 나와서 뭐 정리할 정리해야죠. 진짜면 진짜대로 하고, 이 가짜들이 붙어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가짜 뉴스가 얼마나 흔들어요. 이 좌파들이 처음에 우리 같은 언론을 가짜라고 하더니 진짜 기레기 짓은 김의겸이하고 강진구가 다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진짜 가짜 기자는 김만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언론들도 웃겨. 이게 지금 같은 동업자 관계인지 이 동업자 을인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가짜가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부 기관에서 가짜를 가려달라는 일도 5.18 특별법에 걸리나요? 5.18 특별법이 명예훼손 된다. 되냐 그 얘기죠? 예. 아니 가짜를 가려달라는데 명예훼손 되는 모양이네. 진짜들이 가짜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진짜들이. 자, 여기에 보면 고발장 있습니다. 고발장은 누구한테 고발한 거예요, 저거? 대통령한테 지금 보내려고.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짜 척결연대에서 지금 그 보험 이런 사람들이 청원했다. 네. 자, 자기 번호까지 전부 보험번호를 썼네. 네, 보험번호 자기 내용이 이런, 요건 이제 읽어도 되죠.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서 5.18 가짜 유공자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5.18의 명예를 회복하자 다음을 청원합니다. 라고 해서 가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거짓 인후 보증으로 유공자가 된 자, 거짓 진료 또는 진단 기록에 의해 부정 승급한 자, 이런 자들을 발효달라. 이거뿐만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정말 애원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분들 보험번호는 아까 봤는데 연세가 얼마나 되는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60대 후반이라 됐죠. 그러면 광주 때는 20대 중반이었겠네요. 청년이었지. 제가 그때 20살만 넘어갈 때였으니까. 이런 거를 보고도 보훈처에도 그쪽하고 가짜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훈처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신임하는 사람이 갔잖아요. 그런데도 아니 그 신임하는 사람 보훈 처장만 바뀐 거지. 이게 완전 광주 향판들에 의해서 토착 비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누가 쓴 겁니까? 어느 매체인가요? 이게 어느 나권일 기자 시사저널에서 썼는데 잠깐 상당히 이게 나권일 기자네. 자, 강도 조폭 가지고 5.18 보상급 받다냐고 기사를 썼는데도 꼴이 내려버렸어요. 나권일 기자를 시사저널 제가 알았던 기자 같습니다. 그런 기사를 썼군요. 자, 그리고 5.18 운동 유공자 청산에 양심선언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거는 뉴스원에서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사들이 양심선언을 해도 아니 국가기관이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전에는 뭐 좌파 정권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랬다고 하지만
MB 정권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가짜 논쟁은 털고 나서 헌법에 수록을 하든지 어디 동네 뭐 저기 마을 조례에다 실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네요. 요번에 그 8차 보상법 이거 기가 막힌 게 나는 요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의원이 참여를 했던데 이렇게 가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짚었어야 돼요. 8차 다시 하되 그러나 가짜를 어떻게 털 것인지에 대한 이거에 관한 법은 조건을 단서를 달았어야 되거든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도장 꾹 찍어 준 겁니다. 성일종 의원이? 성일종 의원이 이번에 저기 이 법을 통과하는데 8차 하는데 지금 국힘당 윤석열 정부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12월 8일 날 했어요. 왜? 근데 여기에서도 손도 못 댔어요. 가짜 문제는. 왜 아예 그건 금기어가 돼가지고 왠지 쫄아가지고 그 이야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자님은 정말 그런 기획 기사를 참 잘 또 다뤄오셨잖아.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소연을 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주 유공자 가짜를 솎아내자. 네. 광주 문제를 떠나서 가짜는 솎아내야죠. 그러면 뭐 대한민국 예산을 나도 돈 세금 많이 내요. 그거 술술 세는 거 보면 뿔 따거나 죽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불황기에. 그래서 이번에 광주 5.18 그 진짜 유공자들의 이 절규에 함께 하면서 내가 한 가지 끼어 팔았습니다. 가짜 기자도 척결하자. 그리고 가짜 수급자도 척결을 하자. 이 문제를 같이 하면 5.18 가짜 유공자를 청산하는데 우리 대장동 버스도 함께 동원하겠다. 가짜 정책 청산하고. 가짜를. 그래서 함께 하자 이래서 가짜 척결 연대회의를 만들고 내가 공동대표를 사람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뭐도 해야 됩니다. 가짜도 써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게 가짜로 덮여서 가짜가 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문제죠. 그래서 정도가 너무 심한 게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 선생님을 모시고 5.18 가짜 유공자 이거는 솎아내자 그런 주제로 한번 종합적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